수정 가게에서 주인공인 션은 새로 들어온 돌들을 감탄하며 보고 있었다. 돌들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다. 그 형태와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에 매료되어서 말이다. 가게 주인은 그의 열정을 마음에 들어해서 가게를 구경시켜주며 여러 종류의 수정을 소개해 주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학교 종이 울렸다. 가게 주인은 수업에 늦지 않도록 서둘러 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와서 천천히 구경하라고 덧붙였다. 자기만의 속도로 말이다. 그래서 그는 도망쳤고 가는 길에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 수정을 이렇게나 좋아하게 되었는지 기억조차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수정을 이렇게 좋아하게 된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가 수정을 볼 때마다 자신이 사는 세상과는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고 느꼈대요. 그 안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다고 느꼈대요. 충분히 응시하면 그 세계로 빨려 들어가 상상을 초월하는 모험을 할 것 같다고 느꼈대요. 상상 이상의 모험을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는 집에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는 자신이 수정 가게에서 본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특히 어떤 수정은 그냥 봐도 마치 숨겨진 세계와 비밀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가 본 수정이 석영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어머니가 아는 것을 놀라워하며 어머니가 고고학자시니까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고고학자시니까요. 그러고는 언제 다시 일하러 가실 거냐고 여쭈니 어머니는 아직 2년 더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그에게 주말이 기대되냐고 물었다. 그는 아주 기대되고 아버지 생신이 너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마침내 집에서 함께 생신을 축하할 시간을 낼 수 있게 되어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아무리 바쁘셔도 직접 모시고 집으로 올 거라고 덧붙였다. 일주일이 지나고 휴일에 그는 아버지께 문자를 보내 생신을 상기시켜주며 저녁 7시에 파티를 시작할 테니 다른 때처럼 늦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늦지 않게 하라고. 하지만 7시가 되었는데도 아버지는 아직 오시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먼저 파티를 시작하고 식사를 하자고 했지만 그는 어머니께 아버지를 모시고 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집을 나서 아버지의 직장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그때 하신가 교수님이신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연구 때문에 아들의 전화를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그 순간 에밀리오라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옷차림과 주변 환경으로 보아 다른 시대 또는 세계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단검을 들고 궁궐에 잠입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침실에 도착하자 단검을 들고 찌르려고 했지만 마침 깨어있던 왕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그의 삼촌이었습니다. 왕은 그가 잠든 사이에 자신을 죽이도록 선택한 것을 비겁하다고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용기가 남아있다면 와서 자신과 싸워서 아버지의 왕위를 되찾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에밀리오는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 한 뒤 긴, 강력한 무기를 가슴에서 꺼냈다. 왕도 무기를 뽑았고 그들은 싸웠다. 하지만 첫 타격부터 왕이 에밀리오를 제압하고는 그의 경비병들에게 그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감방에 갇힌 에밀리오는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을 떠올렸다. 현재 왕인 디지론이 자신을 사랑해서 아버지이자 전임 국왕이 돌아가신 후 자신을 키웠다고 믿었던 시절을 그를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들은 궁궐 사람들의 대화에서 진실을 알게 되었다. 디지론은 사실 아버지의 원수였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것을 그 사실을 충격적인 진실에 에밀리오는 망연자실했지만 그 사실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끊임없이 단련하며 성장했다. 언젠가 복수하여 자신의 것을 되찾을 날을 준비하며 정당한 왕위. 한편 션은 아버지 회사에 도착하여 아버지의 사무실에 들어갔지만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전에 본 적 없는 푸른 수정이었다. 호기심에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밝은 푸른 빛이 수정에서 빛나며 어딘가로 통하는 차원문을 열었다. 완전히 다른 곳으로. 그러자 수정은 그의 가슴 속으로 들어갔고 그는 사라졌다. 진짜 놀라운 일은 에밀리오의 세계에 차원문이 열리고 션이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션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오는 션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으며 한순간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이름과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지상에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표면. 하지만 션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에밀리오는 답답해하며 경비병들에게 발각되기 전에 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하지만 갑자기 경비병들이 나타났고 션은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끝났다고. 다행히 그의 공포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촉발했고
그의 가슴에서 무기가 나타났습니다. 가슴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잡고 한 번의 공격으로 경비병들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은 너무 강력해서 그곳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좋은 점은 에밀리오가 수감된 감옥도 파괴되었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션을 잡고 탈출했습니다. 그 순간 하신가 교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정이 사라진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정이 없어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전화를 걸어 사무실에 함께 있어야 할 아들 션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충격 속에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에밀리오와 션은 궁궐에서 계속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왕의 경비병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션은 그를 보자 겁에 질렸다.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이다. 였다. 하지만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다. 두 사람은 싸워야 했다. 하지만 경비병은 너무 강했고 그들을 물속으로 밀어넣었다. 에밀리오는 재빨리 션을 붙잡고 숨겨진 지하 통로로 데려갔다. 션은 그곳이 어디냐고 물었고 에밀리오는 그곳이 안도라라고 말했다. 그들은 통로에서 나왔고 한 소녀가 곧바로 달려와 상태를 확인했다. 에밀리오 왕자에게 그녀는 초조하게 그에게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에밀리오는 그의 이름은 션이고 지상에서 왔다고 말했다. 그 순간 션도 에밀리오에게 질문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다. 왕자이면서 죄수일 수 있는지, 이곳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자신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가 없었다면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히 지친 에밀리오는 스스로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때문에 궁궐을 탈출하게 된 거라고. 마리아. 두 사람은 말다툼을 시작했고 소녀들이 그만하라고 말릴 때까지 잠시 멈추라고. 그녀는 션에게 자신을 알리시아라고 소개하며 함께 있는 작은 애완동물의 이름은 플레어온이라고 말했다. 그 후 션은 떠날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휴대폰에도 신호가 없어서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그때 왕은 에밀리오를 찾고 있었습니다. 왕은 에밀리오를 강에 빠뜨린 경비병과 그의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도망치는 것을 도운 소년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에밀리오와 알리시아는 계속 길을 갔고 션은 끊임없이 어디로 가는지 물었지만 에밀리오는 완전히 무시하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시아는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파스칼에게 간다고 말했습니다. 션은 파스칼이 누구냐고 물었고 알리시아는 파스칼이 에밀리오를 키우고 훈련시킨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집에 작은 연구센터를 갖춘 위대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수정뿔을 가진 거대한 짐승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에밀리오는 즉시 무기를 뽑아 짐승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알리시아는 플레어온에게 에밀리오를 재빨리 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순식간에 작고 귀여운 생명체는 거대하고 사나운 짐승으로 변신하여 괴물을 쓰러뜨렸습니다. 션은 안도했지만 바로 그때 또 다른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션은 그것을 보는 순간 당황하여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잡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짐승을 쓰러뜨렸고 그 수정뿔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결정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에밀리오는 그 무기의 위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그는 모든 것을 잊고 그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스칼은 션을 보는 순간 그의 태도만으로 그가 지상에서 온 자임을 알아챘습니다. 행동만으로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서 나온 무기는 그에게 엄청난 의문을 남겼습니다. 파스칼의 집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 션은 엄청난 크리스탈 수집품을 발견하고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에밀리오는 계속해서 만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지지 말라고요. 그들은 다시 다투기 시작했고 알리시아는 파스칼에게 그들이 만난 순간부터 서로 으르렁거렸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목을 조르듯이 말이죠. 파스칼은 걱정하지 말라고 두 사람은 결국 절친이 될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절친이 될 거라고요. 나중에 그들은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션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상한 음식을 먹었지만 너무 배가 고팠기에 션은 함께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션은 파스칼에게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파스칼은 그에게 처음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물었습니다. 션은 아버지 사무실로 가던 중 수정을 발견했고 그 순간 수정에 손을 대자 이 세계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스칼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치우고 자신의 앞에 지도를 놓고 물결표의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안도라. 션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에 있었습니다. 안도라는 지상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빛이 거대한 달빛 수정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북극에서 빛을 흡수하여 그들에게 반사했습니다. 션은 설명에 금세 지루해져서 다시 한번 그들이 지상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파스칼은 그에게 오래전, 그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들의 세계가 바빌론 도시를 통해 지상과 연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안도라에는 두 세계를 오갈 수 있게 해주는 바벨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바벨이 파괴되었고
현 국왕은 그것을 복구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상과 재연결하거나 그를 돌려보낼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션은 문제없다며 자신이 직접 바벨로 가서 고쳐질 때까지 머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고쳐질 때까지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알리시아는 바벨이 이제는 그들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고집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 그립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겠다고. 그때 파스칼은 왕실 경비대가 집을 사방에서 포위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방에서 포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긴장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파스칼은 자신이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비행선을 떠올렸습니다. 위급한 순간을 위해 말이죠. 그는 재빨리 모두를 태우고 이륙하여 집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늘을 날아오르며 파스칼은 션에게 자신이 바벨탑 건설을 도왔고 왕이 바벨탑 수리를 어려워하는 이유도 자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작은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 때문에 그들이 바벨탑을 고칠 수 있을 때까지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리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션은 그 순간 기뻤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리될 거예요. 그는 즉시 파스칼에게 그들을 바벨로 당장 데려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자신이 준비해둔 은신처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언쟁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엠마누엘은 짜증이 나서 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파스칼의 말이 통했고 그는 그들을 자신의 은신처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그곳은 거대한 구멍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리시아는 그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며 이곳이 어떻게 왕의 근위병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파스칼은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구멍을 타고 내려가자마자 광활한 지하 공간을 발견했어. 그들은 계속 걸었지만 션이 앞서 걸을 때마다 에밀리오는 앞질러 가려고 속도를 냈어. 그래서 션도 속도를 냈고 알리시아는 그들이 얼마나 유치하게 행동하는지 어리둥절했어. 그래서 션도 속도를 냈고 알리시아는 그들이 얼마나 유치하게 행동하는지 어리둥절해했어. 연기. 그 후 모두 자리를 잡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에밀리오를 불러 세우고 션을 어떻게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에밀리오는 감옥에 있을 때 갑자기 신비로운 포털이 나타나서 션이 그곳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털을 통해 그는 전에 본 적 없는 이상한 세상을 잠깐 엿보았습니다. 그는 본 것이 지상 세계냐고 파스칼에게 물었습니다. 파스칼은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파스칼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션과 알리시아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션은 자신들의 세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에 그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없었지만 예전에 지구 내부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세계가 안도라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획기적인 발견이 될 것이라고. 한편 에밀리오와 파스칼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파스칼은 에밀리오에게 지표면과 안도라는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고대 문서들은 지상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 여러 번 경고했었다. 주민들과 그들은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얼마 전 지상의 어떤 사람들이 불을 얻을 수 있는 광대한 땅을 찾을 거라고 믿으며 지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착취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바벨탑이 건설되었고 지상과의 접촉은 엄청나게 쉬워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파괴되었어요. 왕은 그것을 재건하려고 노력했고 연구시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시설을 떠났어요. 그게 파스칼이 시설을 떠난 이유였어요. 그는 왕의 비전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 재건 작업을 거부했어요. 그의 비전에 심지어 수리할 수 없도록 설계 일부를 변경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션을 돌려보낸 후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여 모든 연결고리를 영원히 끊을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연관성을 영원히 끊으려고 그는 에밀리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에밀리오는 그가 도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물었습니다. 파스칼은 그날 밤 왕궁에 몰래 들어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바로 그 이유를 도와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왕궁에 몰래 들어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말이죠. 그러고는 그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오는 어린 시절 처음 진실을 알게 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왕에 대해서 그때부터 장난감 가지고 놀던 대신 매일 검술 수련을 했습니다. 파스칼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훈련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훈련에 파스칼은 그를 실험실로 데려갔고 그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파스칼이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 하지만 어느 날 파스칼은 왕에게 가서 바벨을 재건하는 것이 안도라의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듣지 않고 그를 내쫓고 궁궐에서 추방했습니다. 궁궐. 이 때문에 파스칼은 에밀리오와 헤어졌고
왕은 에밀리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대부분을. 그 후 에밀리오는 은신처로 돌아왔고 파스칼은 한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하니 물품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머물 예정이었기에 물품들을 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근처 마을에 물품을 구하러 가겠다고 했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만나야 한다고. 그는 아무도 궁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했습니다. 알리시아도 물을 길어오겠다며 잠시 후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에밀리오는 션에게 돌아가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션은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에밀리오는 왕을 제거하는 것을 돕는다면 자신이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션은 즉시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에밀리오는 왕이 죽지 않으면 자신도 그의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션은 그를 믿었고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오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누구도 깨기 전에 몰래 나갈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자 에밀리오는 션을 데리고 둘은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갔고 에밀리오는 아래쪽 캠프들을 관찰했습니다. 션은 그의 옆에 서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사람들이 나타나 위협하며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에밀리오는 자신이 안도라의 왕자이며 그들의 지도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나서서 왜 꼭 지도자와 이야기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에밀리오는 왕을 물리치는데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지도자에게 데려갔고 에밀리오는 궁궐에 있는 동안 이그나티우스 그룹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왕을 멸시하고 왕을 전복시키려는 반역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들에게 와서 왕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청한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는 놀라서 그가 왕에게 그런 짓을 왜 하려는지 물었다. 왕은 사실상 그를 아버지처럼 키웠는데 에밀리오는 격분하여 왕은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지도자는 왕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이며 정확히 무엇을 에밀리오가 할 계획인지 물었다. 에밀리오는 잠시 생각하더니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왕의 죽음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두목은 그를 붙잡고 목표가 복수밖에 없다며 그를 바보이자 실패자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복수 이상의 목표가 없다고. 이그나티우스 그룹의 구성원들은 에밀리오와 션을 제거하라고 두목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위치를 알았기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목은 그들을 제재하고 에밀리오를 조롱하며 디질론 왕은 그런 자를 키운 걸 후회하게 될 거야. 격분한 에밀리오는 무기를 뽑아 지도자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이고 훨씬 약한 무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에밀리오를 간단히 제압했습니다. 땅바닥에 쓰러뜨리며 션은 화가 나서 자신의 무기를 꺼냈지만 지도자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 힘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재빠른 움직임으로 션의 다리를 묶어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에밀리오에게 자신이 직접 왕을 처리할 테니 더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런 약한 왕자에게 휘둘릴 수는 없다. 그때 나무에 매달린 션이 지도자에게 소리쳤다. 에밀리오에게 기회를 달라고 자신이 진정한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디질론 다음으로 다스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에밀리오이며 그를 따라야 한다고. 지도자는 션에게 감명받아 그를 풀어주고 땅에 내려오게 했다. 그리고 에밀리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함께 하고 싶다면 할 수 있지만 함께하는 동안에는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해낸다면 그들은 그의 오른팔이 될 것입니다. 한편 파스칼은 마을에 도착하여 변장을 한 채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을 보자 변장을 벗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장소가 안전한지 확인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가 왕의 군인들에게 숨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파스칼은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바벨 시스템을 조작하여 도시 수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벨 시스템을 조작하여 도시의 수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친구에게 왕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벨을 재건하고 지상과 안도라를 재통합하려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벨을 재건하고 지상과 안도라를 재통합하려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편 에밀리오와 션은 반군 캠프로 끌려갔고 그곳에서는 모두가 함께 일했습니다. 협력해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션은 엘로지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옷을 빨다가 엘로지아가 미끄러져 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를 재빨리 구출했고
그가 일어서자마자 무엇을 보았는지 물었다. 자신이 보았던 것을 션은 어리둥절해서 그들의 말뜻을 물었다. 그들은 엘로지아가 죽음에 가까워질 때마다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엘로지아는 그들에게 자신이 전에 본 적 없는 이상한 세계, 지상과 닮은 곳에서 션을 보았다고 말했다. 전에 본 적 없는 표면과 닮은 것을 션은 기뻤다. 이것은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엘로지아를 걱정하게 만든 것은 환영 속에서 션이 거기에 서 있었다는 것이었다.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를 놀라게 할까봐 그 부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파스칼이 은신처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알리시아가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에밀리오와 션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걱정이 되어 그들이 아마도 스스로 바벨로 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그와 알리시아는 그의 비행선에 탑승하여 그들이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한편 션과 에밀리오는 빨래를 끝내고 널고 나서 다시 말다툼을 시작했다. 에밀리오는 계속 션에게 명령했지만 션은 함부로 지시받는 것을 싫어했다. 두 사람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기 시작하자 션은 에밀리오에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치고는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 순간 에밀리오는 화가 나서 션을 주먹으로 쳤다. 그들의 리더와 나머지 무리는 위에서 지켜보며 둘 다 곧 지쳐서 싸움을 그만둘 거라고 말했다. 격렬한 싸움 후 에밀리오와 션은 모두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 쓰러졌다. 땅바닥에. 그러자 리더는 그들을 깨우라고 명령했다. 모두 모여 회의를 열었고 리더는 그들에게 북방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왕이 그들을 추방하고 안도라에서 추방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왕을 모두 증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므로 누구를 더 끌어들일 수 있을지 논의했다. 자신들의 편으로.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의 무리에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었으며 게다가 그들은 왕의 군대 규모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수적으로 압도할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오는 한때 궁궐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의 군대가 약 8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숫자에 경악하며 그보다 더 많은 병력을 모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주씨 가문을 포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오를 포함한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밀리오는 그들에게 주씨 가문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왕과 동맹을 맺었고 그들 중 절반은 왕실 군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션에게 앞서 그들을 공격했던 사자가 주씨 가문 소유였다고 말했습니다. 션은 그들이 엄청나게 강하고 그들을 상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포섭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주씨 일족 모두가 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일족은 억압받아왔고 만약 그들과 협상할 수 있다면 왕이 폐위되면 그들의 고통이 마침내 끝날 것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는 그들의 일원 중 한 명인 루이에게 필요할 경우 그녀가 협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션의 유일한 목표는 바벨탑 도시에 도착하여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에게 왕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싶다면 바벨로 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이 정보를 몰랐기에 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에밀리오는 지도자가 성공적으로 강력한 주씨 가문과 동맹을 맺으면 더 이상 션이 필요 없어지고 그를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션은 반란을 바벨로 이끌어 거기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오의 명령과 통제에서 벗어나려 했다. 나중에 루이스가 그들에게 다가가 마차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모기 물림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서였다. 안도라에서는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면 그 사람은 즉사했다. 션은 에밀리오와 함께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고 안에서 루이스에게 주씨 가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물었다. 루이스는 우연히 자신이 주씨 가문이 피를 반이나 이어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옛날에 안드레아스 사람들이 주씨 가문을 억압했었다고 설명했다. 주씨 일족. 이 일로 인해 주민들과 일족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션은 그러고 나서 지도자가 주씨 일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지도자의 과거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주며 그가 어렸을 때 주씨 일족 사람과 친분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까웠고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이 걷고 있던 중 주씨 일족 사람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친구가 말리려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심하게 때렸고 두목도 공격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의 친구는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알고 있는 두목과 주씨 일가의 연관성에 대한 전부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떠났고
두목은 그녀에게 에밀리오와 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여전히 평소처럼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목은 그들이 계속 싸우는 1시간이 지나면 서로 잘 지내게 되고 결국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에밀리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엘로지아에게 물어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로지아가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측을 강요하기 위해 위험에 빠뜨릴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엘로지아는 션의 계략을 간파하고 그를 처벌했습니다. 그는 파란 엔도라 새를 잡으면 즉시 지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파란 엔도라 새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벌주기 위해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션은 그 말을 믿고 곧바로 새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갑자기 주씨 집안의 왕실 근위병과 여러 병사들이 션을 습격했습니다. 에밀리오는 션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는 최대한 빨리 달려가 도왔습니다. 그를 대장과 나머지 무리들도 그의 도움을 위해 달려왔고 함께 그들은 왕의 주재한 병사들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션의 무기가 강한 빛을 내며 커졌고 그를 더욱 강력하게 그는 에밀리오와 함께 돌격하여 경비병에게 심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겁에 질린 경비병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도움으로 그들은 나머지 왕의 병사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역시 에밀리오와 션은 둘 다 공포에 질려 싸움터에서 멀리 떨어질 때까지 계속 달렸습니다. 전투에서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둘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밀리오는 션의 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고 잠시 동안 둘 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은 파스칼과 알리시아와 마주쳤습니다. 알리시아는 격분하여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그냥 자신을 두고 도망칠 수 있었냐고 따졌습니다. 파스칼은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들에게 도착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알리시아는 지도자 그룹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션은 그들이 숨는 곳을 발견했으니 그 무리가 파스칼과 알리시아를 해칠까봐 걱정했지만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 그들은 션과 에밀리오에게 떠난다고 나중에 따라오라고 말했다. 그들은 션과 에밀리오에게 자신들이 떠난다고 하고 나중에 따라오라고 했다. 나중에 션은 길을 잃지 않으려고 재빨리 그들을 따라갔고 알리시아는 션이 혼자 가지 않도록 따라 달렸다. 그가 혼자 가지 않도록 파스칼과 에밀리오도 따라갔지만 에밀리오는 눈에 띄게 속상해 보였다. 그 후 리더는 그들에게 야영지를 설치할 곳을 알려주었다. 알리시아와 션은 무리와 함께 갔고 파스칼은 에밀리오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키워준 왕을 죽이려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에밀리오는 왕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파스칼은 그에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지 물었습니다. 에밀리오는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파스칼은 놀라서 그가 모든 것을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는 것에 말이죠. 에밀리오는 왕이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스칼은 왕이 권력욕에 눈이 멀었고 설령 아버지의 죽음에 진짜 책임이 있다 해도 그 행동의 진짜 이유를 그들은 알 수 없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행동 말입니다. 하지만 에밀리오는 왕에 대해 좋은 말이라고는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파스칼은 짜증이 나서 에밀리오에게 왕과 직접 이야기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머지 일행은 리더를 따라 마을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잠시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그 무리는 마을에 왕실 경비병이 없다고 지도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에게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지도자에게 션과 에밀리오를 어떻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지도자는 션과 에밀리오가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전투에서 그는 그들의 힘을 알아챘고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쓸모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동료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밖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벌였는데 주인은 그를 들여보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리더가 개입하여 주인을 설득해 그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션은 파스칼과 에밀리오가 끊임없이 싸우는 바람에 여기 있는 것에 질렸다고 말했습니다. 알리시아는 그에게 모든 화풀이를 하고 있었고 그가 원하는 건 바벨에 가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리더는 지도를 꺼내 바벨의 위치를 가리키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얼마나 먼 거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션에게 위험한 사람들로 가득 찬 위험한 지역들을 많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들을 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션은 조금 위기소침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에밀리오에게 다가가 파스칼에게 꾸중을 들었으니 이제 그만하고 아마 그룹이 텐트 치는 것을 끝냈을 테니 같이 가서 좀 쉬자고 말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밀리오는 동의하고 그와 함께 갔지만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전에 그들을 야만인들이라고 불렀던 파스칼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을 진정으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그들뿐이었기에 즐거워했습니다. 과학적인 발명들을 말입니다. 한편 루이는 알리시아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알리시아는 그룹에서 유일한 여자아이였기에 마침내 또 다른 여자아이가 생겨서 기뻤습니다. 자신과 함께 말입니다. 에밀리오는 여전히 파스칼에게 화가 나서 또 다른 말다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펠릭스는 그들의 싸움에 지쳐 션과 파스칼 둘 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오는 그들을 무리해서 떼어내 함께 정찰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함께 지역을 정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파스칼은 가지고 온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장치의 측정값은 왕립연구소가 바벨의 문제 해결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에밀리오와 일행은 안드레아스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바벨과 바다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리더는 먼저 섬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조우시족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협상을 하려고. 그 후에는 바벨로 향할 거야. 그 순간 션은 엄청나게 들떠 있었는데 단지 마침내 바벨에 갈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주변 분위기가 아름답고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다. 모두 호텔에 방을 예약했고 션과 에밀리오는 같은 방을 배정받았다. 파스칼과 알리시아는 션이 얼마나 들떠있는지 보고는 그에게 차분해지라고 말했다. 그가 정말 좋아할 테니까 도시를 둘러보고 쇼핑을 가자고 했어요. 게다가 섬 날씨가 너무 추워서 현재 옷차림으로는 버틸 수 없으니 모두 따뜻한 옷을 사야 했어요. 매우 추웠고 그들의 현재 옷차림으로는 살아남기에는 너무 가혹했어요. 알리시아는 에밀리오에게 션과 함께 가서 도시에서 쇼핑을 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에밀리오는 션과 함께 갈 리가 없다고 거절했어요. 션은 즉시 자신도 에밀리오와 함께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다시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알리시아는 참다 못해 짜증이 나서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쇼핑을 할 건데 둘 다 같이 갈 거래. 에밀리오가 마침내 동의했고 그 세 사람은 도시에서 쇼핑을 했다. 션은 기뻤다. 둘러보는 동안 그들은 리더와 엘로지아를 만났다. 션이 얼마나 신났는지 보자 그들은 그를 비웃으며 그가 더 재밌게 보낼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제안했다. 도시에서 더 재밌게 보낼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션은 그들의 조언을 따랐고 그들의 외출은 알리시아가 주도했는데 그들 중 누구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경비를 알리시아가 부담했다. 그들 중 누구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그녀가 지불했다. 그들이 도시를 걸어가던 중 한 어린 소년이 에밀리오의 단검을 갑자기 훔쳤습니다. 단검을. 에밀리오는 즉시 그를 뒤쫓았고 션과 알리시아도 바싹 뒤따랐습니다. 씁니다. 마침내 따라잡자 에밀리오는 소년을 붙잡고는 훔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그 소년이 어린 동생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그 소년과 그의 동생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주었고 션은 그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잠시. 그러자 알리시아는 에밀리오에게 션이 정말 마음씨가 착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이를 마친 후 그들은 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짐을 챙겨 호텔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에밀리오는 갑자기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맞기 직전에 재빨리 션과 알리시아를 밀쳐냈습니다. 갑자기 목에 금속 칼날을 착용한 어린 소녀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말한 것은 오직 하나, 왕자를 죽이라는 것이었다. 션, 에밀리오, 그리고 알리시아는 그녀와 싸울 준비를 했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수많은 폭발 화살을 쏘아댔다. 그녀의 무기는 션과 에밀리오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둘 다 그녀에게조차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엄청나게 강했다. 션 근처에 화살을 쏘았고 폭발로 인해 그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일어설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마침내 엘로지아와 리더가 도착했습니다. 리더는 그 소녀를 공격해 제압하고 멈추게 했습니다. 엘로지아는 이런 아이들이 가장 위험한 암살자 유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거리 아이들로 시작했지만 누군가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붙잡혀 부유한 자들에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팔리기 전에 그들의 모든 감정이 지워졌습니다. 질문 없이 명령을 따르는 프로그램 가능한 살인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리더가 소녀의 목에 걸린 금속 칼날을 풀었다. 소녀는 즉시 최면에서 깨어났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자신이 그녀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대신 그녀는 그들과 함께 여정을 떠날 것이었다. 소녀는 동의하고 그와 함께 갔다. 그는 그녀를 호텔로 데려가 나머지 일행에게 소개하며 그녀의 이름이 미샤라고 말했다. 모두가 그녀를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한편
파스칼은 에밀리오와 이야기를 나누며 연구를 완료해야 할 실험실 물품 때문에 왕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를 완료해야 할 실험실 물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구를 완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바로 따라잡을 것이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모두 함께 서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파스칼이 떠난 후 그룹은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항해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배에 탑승했고 션은 완전히 이 배가 어떻게 그들을 태우고 두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지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그에게 낙관적이라고 말하며 배에 오르도록 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출항했고 펠릭스와 미샤는 즉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특히 펠릭스는 자신의 강력한 무기를 자랑했습니다. 펠릭스가 그렇게 큰일을 벌이는 것에 모두 놀랐는데 미샤가 그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녀 자신도 인정했습니다. 한편 에밀리오는 뱃멀미로 메스꺼움을 느끼며 지도자와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제안을 어떻게 길들일 계획인지 물었다. 지도자는 그들에게 그들을 길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동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과 이야기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에밀리오는 주제안들이 그들의 동맹들을 너무 많이 죽였고 그가 그들이 말조차 허락할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도자는 그들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니면 그들 중 많은 수가 그들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말에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다. 게다가 주제안 섬은 고립된 곳이었어요. 그들을 세상과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 유배된 곳이었죠.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요. 출입이 엄청 어려웠어요. 마치 자연이 만든 감옥과 같았죠. 자연 그 자체가 만든 감옥처럼요. 그래서 에밀리오는 그곳이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물었어요. 감옥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우두머리는 그에게는 분명 어려울 거라고 말했어요. 그처럼 버릇없는 왕자님에게는요. 하지만 에밀리오가 대답하기도 전에 메스꺼움이 심해져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아무 말 없이. 그날 밤 격렬한 폭풍이 몰아쳐 배가 완전히 흔들렸다. 에밀리오와 션은 둘 다 공포에 질려 계속 미끄러지며 떨어질 뻔했고 그때마다 다른 대원들이 그들을 구했다. 아침이 되자 마침내 섬에 도착했지만 배는 간신히 도착했고 난파 상태였다. 엘로지아는 대장에게 배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다른 곳에 도착하지 못하면 주제안들과의 협상이 성립되면 그들의 여정은 끝날 것이다. 그 순간 주제안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의 우두머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들은 모두를 제압하고 주제안 우두머리 게라티토 앞에 일렬로 세웠다. 그들은 그에게 왜 그들의 섬에 왔는지 물었다. 우두머리는 왕을 몰아내는데 그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게라티토는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우두머리는 자유와 존엄이라고 말했다. 왕이 죽으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그가 약속했어요. 하지만 게라티토는 비웃으며 안드레아스의 약속 따위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안드레아스에. 그러자 션은 엘로지아에게 왜 주제안들이 안드레아스들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물었다. 엘로지아는 옛날에 안드레아스들이 주제안들의 힘을 노동력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어요. 지쳐 쓰러지거나 병든 자들은 이 섬으로 유배되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안드레아스들을 그토록 증오했어요. 그들이 마치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자 게라티토는 지도자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 곧 시작될 전쟁을 대신한다면 자신이 그들과 함께하여 왕을 몰아내는데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지휘 아래서만 말입니다. 잠시 생각하던 지도자는 그 제안에 동의하며 전쟁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게라티토가 자신의 병사 중 한 명에게 지도자를 처형하라고 명령하는 순간 루이가 개입해서 그를 구했습니다. 나머지 무리들도 앞으로 나서서 그들의 목숨을 바쳐 지도자의 목숨과 맞바꾸려 했습니다. 이를 본 게라티토는 지도자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지도자는 게라티토에게 왕을 제거하기 위해 사람들이 죽는 전쟁을 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너무나 크고 강력한 세력을 모아서 무혈로 왕을 몰아내거나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정복하거나 혹은 무혈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라티토는 지도자의 말에 크게 탕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만나본 어떤 안드레아스와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동의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기로. 한편 여전히 왕실 군대에 충성하는 또 다른 주제안 세력은 훈련된 전서구를 이용해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서구로부터 게라티토가 지도자에게 합류했다는 소식을 받자 그들 중 한 명이 왕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왕에게 알리지 않고 지도자가 주제안들과 논의를 마치고 그들의 조건에 동의하자 그들은 북쪽으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게라티토는 그들에게 이전에 왔던 배보다 100배는 더 나은 거대한 배를 제공하여 그들이 북쪽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지도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작은 물건을 건넸는데
그것을 쥐면 안도라 새를 불러낼 수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소통수단이 되어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었습니다. 주지안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그들은 배에 올라 북쪽으로 항해했습니다. 북쪽으로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지도자는 그곳에서 자신의 동맹들 중 일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북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혁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쟁 없이도 왕을 제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쟁 없이도 그들 사이에 희망과 낙관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오는 왕을 직접 죽이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션은 에밀리오가 그 일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보고 그가 왕을 왜 그렇게 증오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왕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를 말이죠. 션은 에밀리오에게 다가가 직접 물었지만 에밀리오는 자신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며 무시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션은 계속해서 에밀리오를 졸랐고 결국 에밀리오는 지쳐서 그에게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말해주기로 했죠. 왕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에다 파스칼과 가까워지고 삶의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았는데 왕이 파스칼을 추방해서 그를 다시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복수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션에게 자기 자리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션은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면 오직 복수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수 말이죠. 하지만 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고 어머니 눈에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를 두고 떠나고 마치 그가 어머니 때문에 복수를 하지 않은 것처럼 에밀리오에게는 파스칼이 그리고 알리시아가 있었어. 그들이 대화를 계속하기 전에 무리가 그들에게 계속 움직이라고 했어. 그들은 눈 덮인 산을 올랐고 그러는 동안 션은 거대한 발자국을 발견했어. 누구의 발자국인지 묻자 리더는 그것이 물결표 이것이라고 말했어. 션은 겁에 질렸습니다. 엘로지아가 그를 안심시키려 다가오자 그는 갑자기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한편 파스칼은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몇 권의 책을 찾으려고 자신의 예전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란 한 젊은 과학자를 만났습니다. 그 과학자는 파스칼의 열렬한 팬이었고 그와 열렬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는 바벨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상관에게 알렸고 상관은 그 정보를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왕에게 이제 그들은 모두 바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엘로지아가 구덩이에 빠진 후 그들은 그룹으로 돌아가 그를 구출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그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구덩이를 계속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거대한 용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또 다른 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알리시아는 무서웠지만 플레어온은 스스로 용으로 변신했고 거대한 용의 공격을 멈추게 했다. 알리시아에게 돌아와 그녀가 플레어온을 만지자 그녀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상하게도 그녀와 션 그리고 에밀리오만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플레어온은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이며 항상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그 안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항상 그녀와 함께할 수 있도록 알리시아는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었다. 그는 아버지가 사냥꾼이었다고 설명했다. 어느 날 괴물과 싸우는 중에 그의 강력한 무기가 더 강해졌는데 그것은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공포심과 위기감이 증가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 무기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사용자에게서 빼앗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탐욕스러워졌고 무기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집착했다.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그녀 곁에 있겠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 플레어온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들을 공격하던 용들은 공격을 멈췄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회를 포착하여 리더는 모두가 용을 타고 목적지에 훨씬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용들은 바벨 근처까지만 데려다줄 수 있었고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사냥꾼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들은 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 모여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엘로지아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깨어난 그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미래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물었습니다. 그는 안도라가 파괴되고 모든 수정에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 중 누구도 특별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계의 종말을 목격하며 동시에 왕은 바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야영을 멈추자 연구소장이 그에게 다가와 도착하는 대로 마침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왕이 왜 그렇게 고집하고 서둘러 바벨을 수리하려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바벨을 서둘러 수리하려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산을 공격했던 이벨다라는 이름의 주지안 전사가 그의 무리와 함께 도착했다. 그들은 왕에게 지도자와 에밀리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주지안 지도자와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알렸다. 주지안 지도자와 하지만 왕은 이벨다가 부상당한 것을 금방 알아챘고 그가 명령을 어기고 에밀리오와 싸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명령을 어기고 에밀리오와 싸움을 벌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벨다에게 그의 임무는 에밀리오를 관찰하는 것이었지 그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고 일깨워주었다. 그는 만약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벨다는 그의 무리와 함께 왕에게 좌절하고 붕괴하며 떠났다. 도대체 왜 아직도 그를 섬겨야 하는지 의문을 품으며 그들은 여전히 왕을 섬기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에 의문을 품었다. 그들은 또한 왕실 경비병들이 주지한 사람들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엿들었다. 그들을 괴물이라고 부르면서 한편 파스칼은 여전히 도서관에 있었고 바벨에 대한 정보가 담긴 책을 찾고 있었다. 바벨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책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 하나의 유용한 책도 없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왕이 모든 책을 없애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답을 줄 수 있는 것들. 파스칼은 자신이 찾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 자신에게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왜 그토록 바벨을 열고 싶어 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의 문제를 해결했던 젊은 과학자가 그에게 다가와 얼마 전 자신이 발명한 장치를 작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안도라의 에너지를 분석할 것이고 결과는 내일 나올 것입니다. 한편 에밀리오와 션은 같은 텐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기회를 타서 션은 에밀리오가 잠들기 전에 왕을 죽이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죽여 복수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오와 션은 알리시아가 다른 왕국들이 그들의 혁명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깨어났습니다. 이는 그들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전쟁 없이도 그들의 봉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쟁 없이도요. 하지만 에밀리오는 그래도 왕을 죽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션은 좌절하여 그의 증오심이 알리시아의 아버지와 같은 운명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리시아 아버지처럼 그의 무기는 그의 증오심으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여 그를 죽일 것입니다. 에밀리오는 격분하여 션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떠나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한 일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화가 난 션은 그를 공격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때렸습니다. 한편 파스칼은 에너지 분석 결과를 바꾸는 안도라의 에너지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과학자는 그에게 과거의 에너지 보고서를 보여주며 그를 또 놀라게 했습니다. 파스칼은 안도라의 에너지 수치가 디지론이 왕위에 오른 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사건은 분명히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그 후 과학자 조셉에게 가능한 한 빨리 바벨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이미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들은 그가 바벨의 문을 여는 것을 막아야 해. 요셉은 그를 실험실의 비밀 구역으로 데려가 자신이 만든 최첨단 항공기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엄청나게 빨라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바벨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들은 탑승하여 목적지로 향해 이륙했다. 그때쯤 왕은 이미 바벨에 도착했고 션, 에밀리오, 그리고 그들의 일행은 가는 중이었다. 잠시 후 그들도 도착할 것이다. 바벨의 문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문이 4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만이 그들을 도시로 인도할 것이었습니다. 엘로지아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4번째 문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의 말을 따랐고 4번째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도시로 가는 길을 열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로 가는 길 말입니다. 다행히도 오래 찾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에밀리오가 재빨리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가 열쇠를 뽑는 순간 그들 앞에 통로가 열렸습니다. 한동안 걸어가면서 미샤는 함정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가는 길에 마침내 그들은 올라가야 할 높은 벽을 발견했어요. 모두 벽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더 높이 올라가자 지쳐갔어요.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다시 내려가서 다른 벽을 또 올라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내려갈 로프를 던졌고 한 명씩 차례로 내려갔어요. 에밀리오와 리더만 남을 때까지. 그때 지도자는 그에게 그들의 혁명이 더 이상 원래 계획대로 왕을 죽이는 것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왕과 협상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왕을 죽일 것이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를 이해할 수 없었던 지도자는 그가 왜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그때 에밀리오는 왕이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에게 먼저 말을 해볼 때까지 디질론에게 칼을 겨누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디질론과 먼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에게 칼을 겨누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밀리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성벽을 내려가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바벨에 도착하기 위해 많은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 순간 션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벨에 도착하면 왕이 알 수 없는 그의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마침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애써 완성한 계획, 그 계획이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그것에 대해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안도라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에밀리오를 돕고 그들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그는 갈등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이 방에 도착하자 엘로지아는 그들에게 앞에 있는 바위가 그들을 문으로 바로 인도할 것이며 거기서 바벨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향해 움직이기 전에 이벨다와 그의 주시한 전사들이 나타났다. 지도자의 도시 입성을 막고 있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벨다는 에밀리오를 향해 곧장 달려들며 죽이려 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미삼아 그 명령을 어길 생각이었다. 이벨다의 말에 에밀리오는 완전히 멍해져서 싸움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 션은 재빨리 달려가 그를 도와 이벨다를 밀쳐냈다. 그러자 에밀리오는 바벨로 들어가기 위해 바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션과 알리시아는 그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 바싹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지도자 그룹 내의 배신이 드러났습니다. 루이스는 반역자 주시안들과 함께 싸우고 있었는데 그녀는 줄곧 스파이였습니다. 그녀는 돈을 위해 모든 것을 했고 자신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쪽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혁명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혁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며 결코 약속대로 주시안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주었다. 엘로지아를 죽이려 할 때 지도자가 나서서 자신을 죽이라고 말했다. 그를 대신해서 그녀는 무기를 들고 그에게 돌진하여 모든 힘을 다해 그를 끝장낼 작정이었다. 힘을 다해. 하지만 실패했다. 한편 에밀리오는 바벨로 이어지는 또 다른 방에 도착했다. 거기서 그는 왕을 발견했다. 연구소장은 왕에게 그 문이 잠시 동안만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분 후에 다시 닫히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만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 동안 재빨리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기 직전에 에밀리오가 나타나 왕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두 사람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한편 바깥에서는 루이가 여전히 우두머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겠다는 결심으로 말이죠. 이벨다는 바벨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를 죽일 결심으로 싸우는 동안 이벨다는 바벨로 들어가려고 애썼습니다. 이를 본 지도자는 펠릭스와 미샤에게 그를 막고 도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도시에 도착하는 것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지도자는 루이에게 다가가 그녀가 진정한 배신자라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배신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들과 함께 그렇게 오랜 시간을 속이며 지낼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그가 죽이려 했던 주시안들로부터 그를 구해주었던 일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를 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진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무기를 휘두르며 그를 공격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꼼짝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명령을 수행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명령을 완수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그녀는 그가 저항하지 않는 것을 깨닫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스파이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시간을 보낸 후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저 야만인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틀렸다. 그녀가 울자 엘로지아가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주며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그녀를 용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벨다는 펠릭스와 미사와 여전히 싸우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가 바벨에 도착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미샤가 실수로 그에게 화살을 맞히는 바람에 그는 순간이동 마크 쪽으로 떨어졌다. 그것을 밟는 순간 그는 즉시 바벨로 순간이동했다. 그들이 맞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션과 알리시아가 마침내 도착했는데 에밀리오는 아직도 왕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를 막으려 했고 그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에밀리오는 계속 싸우며 왕에게 그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연구소장이 바벨을 작동시켜 지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지상으로 션은 즉시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싸움을 막았다. 그는 왕에게 에밀리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를 키웠다면 그의 친아버지를 왜 죽였는지 지금 그에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왕이 대답하기도 전에
모두들 놀라움에 휩싸였다. 이벨다가 갑자기 바벨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에밀리오를 공격하며 끝장을 내려 했다. 왕이 그를 멈추라고 명령했지만 이벨다는 무시하고 계속 공격했습니다. 에밀리오를 죽이려는 의도였습니다. 션도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벨다를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왕 자신이 에밀리오를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막 무기를 뽑으려는 순간 이벨다는 칼을 곧장 왕의 심장에 꽂았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벨다는 마침내 승리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는 항상 표면을 보고 싶어 했고 마침내 안도라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명령과 제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주저없이 그는 누군가가 그를 막기 전에 문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갑자기 붉게 변하며 즉시 닫혔습니다. 한편 에밀리오는 왕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왕에게 아버지처럼 사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를 두고 울었습니다. 파스칼과 조셉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바벨이 이미 가동되었고 왕이 죽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그가 왜 도시를 재가동했는지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와 나머지 일행도 도착했지만 똑같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두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지도자와 일행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왕의 죽음으로 그들의 혁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지도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들의 혁명은 실패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상황이 진정된 후에 그것들을 생각해보겠다고. 한편 에밀리오는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혼자 떠났습니다. 션은 그를 따라가 그와 이야기하며 그의 좋지 않은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아내 에밀리오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완전히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유일한 목적은 왕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벨다가 해버렸으니 그는 왜 자신이 승리감이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이겼다는 기분이나 행복하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스스로에게 아마도 그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션은 처음에 왕을 죽이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그에게 사과했다. 처음에 그에게 왕을 죽이는 것을 돕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에밀리오도 그에게 그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어겼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제 바벨은 폐쇄되었고 왕은 죽었고 그를 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그 후 에밀리오는 그에게 왕과 싸우는 동안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왕과 그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려고 애썼지만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이미지는 아버지 자리에 디지론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파스칼이 그에게 이성을 보이도록 하려고 할 때 듣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션에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이성을 보이도록 파스칼이 왕에게 직접 진실을 물어봐야 한다고 그에게 말했었다. 그때 파스칼은 그를 깨우려 했지만 그는 대신 고집스럽게 자신의 생각만을 따라가며 듣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다. 왕이 정말 그의 친아버지를 죽였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의문은 디지론이 왜 문을 열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왜 그는 지상으로 가고 싶어 했던 걸까? 이 모든 질문들은 디질론 자신이 대답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디지론은 사라졌어. 그 후 션은 에밀리오를 데리고 바벨의 미궁을 빠져나가는 산책을 했어. 션은 에밀리오를 위로하려고 최선을 다했어. 그들은 함께했던 모든 미친 순간들, 서로 싸우고 서로를 견딜 수 없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 둘 다 웃기 시작했어. 그러자 에밀리오는 션에게 자기가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화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어. 세상. 션은 바벨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절대 아니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게다가 이제 그는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결국 돌아왔을 때 그는 그의 가족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을 거고 어쩌면 그걸로 책을 써서 유명해질지도 몰라요. 어느 쪽이든 그는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리시아가 도착해서 그들에게 서둘러 미로를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션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 전혀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미로 벽을 내려가는데 사용하던 로프에 매달려서요. 미로 벽을 내려오는데 사용하던 로프에 매달려서 놀았어요. 그는 에밀리오에게 따라하게 했고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들은 모두 파스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문이 닫힌 이유를 알아낼 때까지 기다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문이 왜 닫혔는지 이유를 알아낼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있던 젊은 과학자 조셉은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게이트를 다시 작동시키려고 해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션과 알리시아가 도착해서 파스칼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파스칼은 션을 자신의 세계로 돌려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션은 신경 쓰지 않았고 대신 파스칼에게 에밀리오에 대해 물으며 어떻게 그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기분을 북돋아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파스칼은 에밀리오가 그를 산만하게 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한편 에밀리오는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온 이유가 사라졌고 혁명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그는 물었다. 지도자는 그에게 네, 혁명은 실패했지만 그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주요 목표는 이제 막 시작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제 왕이 죽었으니 안도라는 전례 없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역사다. 그들은 그것을 장악해야 했습니다. 다가오는 날들은 극도로 힘들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떠나 파스칼이 끝나자마자 안도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후 리더는 떠났고 션은 에밀리오에게 갔습니다. 그는 무기를 꺼내 에밀리오에게 자신과 스파링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오는 기분이 좋지 않았고 션에게 혼자 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션은 계속 밀어붙이며 에밀리오를 자극했고 결국 에밀리오도 무기를 뽑았다. 두 사람은 탈진할 때까지 싸웠다. 결국 에밀리오는 참다 못해 마지막 일격을 날려 션을 쓰러뜨리고 싸움에서 이겼다. 하지만 션은 에밀리오가 여전히 풀이 죽어있는 것을 보고 그가 매우 우울한 왕자이며 그렇게 인상을 쓰니 끔찍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에밀리오에게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다음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처음으로 에밀리오는 션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새롭게 노력할 목표를 찾아야 했다. 한편 루이스는 지도자에게 갔다. 지도자가 만든 안도라 새가 지제한 지도자에게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그 새는 지제한 섬이 포위되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 루이스는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룹에 다시 합류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엘로지아와 리더를 제외하고는요. 그들은 루이스에게 그녀가 자신들 중 한 명이며 항상 그녀를 믿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펠릭스와 미샤는 그녀에게 그들이 그녀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무슨 짓을 하려 한다면 말이죠. 그때 에밀리오도 리더에게 다가가 그의 새로운 목표는 그들의 그룹에 공식적으로 합류하여 그들 중 한 명이 되고 그들이 달성해야 할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에밀리오를 따뜻하게 환영하며 처음부터 그를 한 명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션은 신이 나서 에밀리오가 함께한다면 자신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그가 쓸모없고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때까지 함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적어도 그의 넘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릴 수는 있을 테니까요. 주변에 어느 마을에서는 범죄가 증가했고 사람들은 왕 다이즐랜드의 죽음을 이용하여 아무런 처벌 없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벌을 받지 않고요. 이 마을에서는 특히 지위가 높은 잔혹하고 압제적인 한 남자가 자신의 경비병들을 이끌고 마을 사람들의 음식, 물, 돈을 모두 훔치는 공격을 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항하거나 그만두라고 애원해도 자비 없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무자비하게요. 하지만 다행히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지도자와 그 일행이 바벨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바벨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즉시 개입하여 마을을 약탈하려는 부자의 경비병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경비병들을 쫓아내는데 성공했지만 부자는 남은 경비병 몇 명과 함께 겨우 도망쳐 저택으로 도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엄청난 감사를 표하며 그와 일행을 함께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적은 양의 음식밖에 제공할 수 없다며 사과했지만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여실히 드러났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 우두머리가 그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다. 그들 중 한 노인이 지금은 공격을 멈췄지만 그들이 떠나자마자 부자가 다시 와서 약탈할 것이고 그들의 노력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헛수고가 될 거라고 했다. 그러자 에밀리오가 우두머리와 이야기하며 부자에게 직접 가서 그를 설득해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를 설득했다. 마을 사람들이 떠난 후에 모두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에밀리오에게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왕의 기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모습을. 다음 날 그들은 모두 부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경비병도 보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고 아무도 그들을 막거나 심지어 그들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부유한 남자가 공포에 질려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을 걸수록 그는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션과 에밀리오는 짜증이 나서 그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갑자기 칼이 그의 등에 꽂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의자 뒤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나타났습니다. 이벨다는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벨다는 문에 붉은 방사능에 죽거나 표면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요, 이벨다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즉시 공격을 개시했고 모두를 동시에 공격했어요. 이상하게도 그는 이전보다 훨씬 강했어요. 아무도 그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강했죠. 그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션과 에밀리오가 함정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한 명이 그의 주의를 끌고 다른 한 명이 뒤에서 공격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계획을 실행한 순간 이벨다 안에서 더욱 괴이한 생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벨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물리칠수록 더 많은 괴물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모두 저택 밖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벨다는 리더에게로 곧장 달려들어 그를 쓰러뜨리고 끝장낼 준비를 했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바로 그때 한때 이벨다의 친구였던 제라르도가 배신자를 처벌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배신자를, 이벨다를 제압할 수 있는 건 그뿐이었다. 헤라르도는 이벨다를 물리치고 지도자를 구했다. 그 순간 지도자는 헤라르도가 고귀한 주지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에게 그들의 무리에 들어올 것을 제안했다. 헤라르도는 동의했지만 주지안의 섬을 구출할 때까지 임시로만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안의 섬을 지도자는 받아들였고 모두가 그를 따뜻하게 환영했다. 이 기간 동안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과 은민들을 모아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디질론 왕이 그들을 버리고 먼 곳으로 도망쳤다고 주장하며 안도라가 다른 왕국들의 공격과 약탈에 취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헤라르도는 섬에서 탈출하여 지도자를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섬을 해방시킬 방법을 말이죠. 그는 배에서 지도자와 그 일행을 성공적으로 만나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침략군의 배 5척 정도가 섬을 포위하고 있으며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공격자들이 움직이기 전에 재빨리 작전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헤라르도가 펠릭스와 미사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셋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헤라르도는 재빨리 그들을 말리고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이그나티우스 중 한 명으로서 지도자의 파벌에 합류했습니다. 지도자는 매우 기뻐하며 그에게 그들보다 더 강력한 동맹을 바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료가 그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어서 그 후 그들은 안으로 돌아왔고 파스칼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바벨에 대해서. 그는 조셉과 함께 들어왔고 조셉은 이벨다가 왜 괴물이 되었고 왜 지상에 도착하지 못했는지 마침내 알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바벨 자체가 아니라 지상의 관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작동입니다. 션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려면 2개의 문을 동시에 열어야 했습니다. 그의 세계로.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도라의 에너지 레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그들의 세계는 파괴될 것이고 엘로지아의 예언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파스칼이 상황을 설명한 후 지도자와 제라르도는 다가올 전투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음 날 지도자와 게라르도는 적 사령관의 배에 올랐습니다. 주지안 섬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평화적인 협상을 시도하며 함대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조롱하며 단 2명이 100명의 병사들과 맞선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작 2명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빙긋이 웃으며 2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미 자신의 부대를 적의 5척의 함선에 모두 배치해 놓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순식간에 함선들은 사령관의 함선을 포함하여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침입자들은 완전히 소탕되었고 섬은 성공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자유를 얻은 주지안 사람들이 축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라르도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두 그의 집으로 가서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제라르도의 어린 아들 카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카람은 션과 에밀리오를 보자마자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을 아이를 울릴까봐 조용히 물러났다. 나중에 에밀리오는 파스칼에게 다가가 디지론이 왜 바벨의 문을 열었는지 무언가 알아냈는지 물었다. 파스칼은 자신은 확신할 수 없지만 이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론이 지상에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던 것이 문을 열려고 했던 이유라고 추측했다. 에밀리오는 그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아무거나. 다음날 리더인 헤라르도와 나머지 대원들은 준비를 하고 배에 올라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안도라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서 말이죠. 안도라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정 내내 그들은 사람들을 돕고 널리 퍼진 부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부패를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수도와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션은 성을 보고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에밀리오에게 지난번 탈출할 때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만약 그랬다면 전혀 도망치지 않았을 겁니다. 궁궐 안에서는 에밀리오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하인들과 경비병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를 키운 2명의 하녀들은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고 아론, 왕실 경비대장 또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가 데리고 온 많은 사람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에밀리오는 그들이 여정 중에 사귄 친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여정 중에 그들이 모두 궁전에 들어서자 에밀리오는 어린 시절의 기억에 잠겼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하지만 그들이 5분도 채 되지 않아 에이론과 경비병들이 펠릭스와 미사와 충돌했습니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밀리오가 무슨 일인지 묻기 위해 개입하자 에이론은 미사와 펠릭스는 의심스럽게 궁궐 주변을 서성였다. 에밀리오는 그들이 그의 친구들이며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궁궐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론은 여전히 경계하며 에밀리오에게 그들이 너무 편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파스칼과 조셉은 실험실로 돌아갈 수 있어서 기뻐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책과 장비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 책들에 담긴 지식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얼마 후 파스칼의 스승이었던 로니가 도착했다. 로니, 조셉, 파스칼은 함께 막을 수 없는 과학자 3인조를 이루었다. 에밀리오는 궁궐을 배회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바이젤랜드의 왕좌에 이르자 왕에 대한 기억이 밀려왔고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지도자가 그에게 다가와 왕좌에는 그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고 은근히 시사했다. 왕 다음으로 그가 그것을 맡도록. 에밀리오는 그의 암시를 이해했지만 여정 중에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책임을 질 자격이 없다고 두려워했다. 그날 밤 괴물들이 근처 숲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아론의 지휘 아래 궁궐 경비병들이 모였다. 괴물들이 근처 숲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경비병들은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서로 속삭이며 괴물들과 싸우는 것보다 도망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의미가 없을 거예요. 어차피 왕도 없고 멸망은 불가피했으니까요. 적어도 이제 자신들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죠. 그들의 말에 아론은 경악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수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령 그 과정에서 죽는다 해도 말이죠. 그때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서며 아론과 경비병들에게 비켜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괴물들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생물들은 한때 이벨다가 소유했던 것과 같은 괴물들이었습니다. 이벨다의 괴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벨다 자신도 돌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마치 목숨이 7개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복수를 위해 왔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그들은 압도당하여 고전했습니다. 괴물들과 이벨다를 동시에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고전을 본 에이런과 대장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비병들도 그들과 함께 싸움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션, 에밀리오, 그리고 제라르도는 이벨다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치명타를 입히는데 성공하여 이벨다의 눈 하나를 파괴했습니다. 불리하다고 판단한 이벨다는 괴물들과 함께 후퇴했습니다. 그들이 마무리 짓기 전에 헤라르도는 이벨다가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서 우두머리에게 그를 뒤쫓아가 끝장을 낼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이벨다가 극도로 위험하며 그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안전을 위해 우두머리는 펠릭스와 미샤를 그와 동행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에밀리오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왕실 경비대를 그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들은 이벨다를 찾아 떠났습니다. 한편 연구소에서 파스칼은 감소하는 에너지 수준이 안도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농업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도자에게 더 큰 문제가 되었는데 그는 속수무책으로 위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위기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점점 커지는 위기 속에서 그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에밀리오는 션을 궁궐 지하 감옥으로 데려가 문이 처음 열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처음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방법이 있다면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션이 지하 감옥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 밑을 내려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구덩이는 깊었고 어둠에 덮여 있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궁금해진 에밀리오도 자세히 보기 위해 올라갔지만 발을 내딛자마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션이 에밀리오를 잡으려 했지만 대신 둘 다 균형을 잃고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아래에 돌출된 부분이 있어 떨어지기 전에 낙하가 멈췄습니다. 구덩이 바닥에 도착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지상과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 올라갈 수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들은 더 아래로 내려가기로 했다. 더 깊이 들어가자 수많은 해골과 시체들을 발견했다. 에밀리오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주변의 섬뜩한 정적은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갑자기 거대한 주지안이 사슬에 묶인 채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에밀리오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가 누구이며 왜 거기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생명체는 자신을 로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에밀리오가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즉시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로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이 한때 에밀리오의 친아버지인 아젬 왕의 오른팔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남자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롤프에 따르면 이 남자, 지상에서 온 낯선 사람이 왕을 만나서 안도라를 영원히 바꿀 방식으로 그에게 서서히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션은 즉시 그가 말하는 사람이 디지론인지 물었지만 롤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디지론이 아니었습니다. 롤프는 수년 전 아젬과 디지론이 의식을 잃은 지상의 한 남자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후 그들은 그를 궁전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그는 지상세계의 발전된 기술에 대해 아젬 왕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망이 크고 권력에 집착하던 아젬은 즉시 그 낯선 이 말에 끌렸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지상의 과학자라고 주장하며 아젬에게 무기와 첨단 도구를 제공하며 지상의 힘이 안도라를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왕은 그 과학자의 생각에 완전히 매료되어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과학자가 아젬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안도라의 에너지를 일부 추출하여 지상의 문제, 예컨대 산불이나 가뭄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젬이 동의한다면 지상의 사람들은 그를 존경할 것이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젬은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디질론과 로플은 그 생각에 강하게 반대하며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안도라의 에너지를 함부로 건드리면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지만 아젬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항의를 잠재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막기로 결심한 로플은 과학자와 직접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그는 그 남자가 속셈이 있다고 의심하여 그를 위협하며 왕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에게서 멀리하라고. 하지만 그 과학자는 교활했습니다. 그는 고의로 자신을 다치게 하고 경비병을 불러 로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로플이 그를 죽이려 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아젬은 경로하여 로플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라고 선고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추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더욱 궁금해진 션은 로플에게 그 과학자의 이름을 기억하는지 물었지만 로플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션을 자세히 살펴보니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션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지상의 과학자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션이 지상에서 왔다는 것을 깨달은 로플은 갑자기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격렬한 분노에 그를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졌고 그는 션에게 달려들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겁에 질린 션은 본능적으로 무기를 소환하려 했지만 그의 수정이 스스로 반응했다. 순식간에 차원문이 열렸고 순식간에 션과 에밀리오는 지상으로 이동했다. 션과 에밀리오는 방금 일어난 일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션은 금세 기뻐하며 흥분한 반면 에밀리오는 얼어붙은 채로 남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션은 에밀리오를 잡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자신의 바로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에밀리오를 알아채고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션은 그를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했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션은 어머니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돌아온 순간까지.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신과 아버지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의심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 수정이 사라진 후에는 더욱 그랬다.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언제 혹은 션이 돌아올지 몰랐던 것뿐이었다. 돌아올지 그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그들은 스시를 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션은 마침내 다시 정상적인 음식을 먹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오자 에밀리오는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에게는 접시며 음식이며 집이며 심지어 주변의 모든 세상이 기이하게 보였습니다. 션은 그를 안심시키며 다음날 그의 아버지, 그 수정을 연구해온 과학자를 방문해서 그를 안도라로 돌려보낼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션의 어머니는 에밀리오에게 어린 시절 션의 사진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에밀리오의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제대로 보기도 전에 션이 부끄러워하며 너무 창피하다고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굴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하젠자 회사로 가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션은 즉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며 에밀리오를 가능한 한 빨리 안도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에밀리오를 안심시키며 그들의 연구가 매우 앞서 있고 그를 돌려보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밀리오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이 회사를 나서자 에밀리오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충격에 굳어버렸습니다. 션이 그를 불렀지만 에밀리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한때 잊혀졌던 기억들이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는 항상 흐릿하고 불완전하게 느껴졌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궁궐에서 어린아이가 납치되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아젬 왕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중 가장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때 아버지의 측근이었던 악한 남자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남자는 하젠자였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오가 모든 것을 조합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을 맞춰보니 납치된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자 사진 속 션 집에서 본 아이였어. 션이 자기한테서 재빨리 숨긴 아이. 같은 아이였어. 션이 바로 그 납치당한 아이였어. 그리고 그 아이를 납치한 사람은 하젠자였고 주저없이 에밀리오는 돌아서서 하젠자의 사무실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방금 기억해낸 모든 것을 그에게 따졌다. 하지만 하젠자는 부인하기는커녕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분하게 총을 꺼내 그들에게 겨누며 말했다. 션, 나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하젠자가 에밀리오를 죽이려 할 때 그와 션은 재빨리 도망쳤다.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하젠자는 혼자 앉아 과거를 되돌아봤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의 진실이 밝혀졌다. 수년 전 하젠자가 안도라의 에너지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차지하려는 집착에 빠졌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서 지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서 지상으로 돌아오고 싶었다. 그는 지상과 안도라를 자주 오가며 얻은 지식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요. 어느 날 그는 임신 중이던 아내이자 션의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그는 그녀가 발견한 수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이 자신을 안도라로 이동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아내는 갑자기 위독해졌습니다. 그녀가 잉태했던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하젠자는 안도라로 돌아와 그 어느 때보다도 그의 왜곡된 야망을 완수하려는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짐 왕과 디질론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상의 발전된 기술을 열렬히 설명하며 왕에게 사치스러운 선물을 퍼부었습니다. 이 선물들은 오짐을 현혹하여 끊임없이 안도라를 지상세계에 노출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라고 경고하는 디지론의 우려를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모든 것을 바꿀 말을 했습니다. 디지론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고 지상의 기술만이 그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상의 기술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젠자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도와주면 아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디지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젠자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하젠자가 아이를 지상으로 데려가 치료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데려가서 낫게 되면 돌려보내려 했어요. 그 아이가 션이었죠. 하지만 하젠자는 그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션의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정이 들어서 보내주지 않았던 거죠. 동시에 하젠자 또한 그 아이를 친아들처럼 사랑하게 되었죠. 한편 하젠자는 안도라로 돌아가 아젬 왕을 죽이고 바벨을 파괴했습니다. 디지론이 왕을 구하러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하젠자와 맞서며 아들의 행방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하젠자는 비웃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되찾고 싶다면
수면 위로 올라와 직접 데려가. 그래서 디지로는 그 모든 세월을 바벨을 수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재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젠자는 안도라와의 모든 통신을 두절시켰습니다. 그는 바벨을 완전히 파괴하고 남은 마지막 수정을 사용해 로 도망쳤습니다. 안도라의 에너지를 일부 가져간 채로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션의 집으로 돌아온 후 에밀리오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해낸 모든 것을. 그는 션에게 마침내 모든 것을 기억해냈고 마지막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납치된 아이는 디지론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션은 에밀리오의 사촌이었습니다. 션은 다음날 완전히 망연자실한 채 깨어났습니다. 전날 밤 알게 된 진실이 그를 짓눌렀고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충격에 그의 망가진 모습을 본 에밀리오는 걱정이 되어 직접 하젠자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에밀리오가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질문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젠자는 정말 션을 사랑했던 걸까요? 하젠자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션을 깊이 사랑합니다. 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제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밀리오는 그에게 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그러고는 하젠자와 거래를 했습니다. 션을 데려와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솔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젠자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오는 떠나기 전에 그에게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왜 아젬 왕을 죽였습니까? 하젠자는 한숨을 쉬며 아젬은 결코 왕이 될 자격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약했고 남의 말에 쉽게 흔들렸으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배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젠자가 그를 죽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젠자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디지론이 아젬보다 훨씬 더 나은 통치자였습니다. 에밀리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러한 폭로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그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그를 슬픔과 의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슬픔과 의구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젠자의 사무실을 나서며 이전보다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편 안도라에서는 모두가 에밀리오와 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단서는 두 사람 모두 궁궐 지하 감옥 안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 감옥. 하지만 알리시아는 중요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에밀리오는 션을 처음 만났을 때 션이 나타났던 곳이 지하 감옥이라고 그녀에게 말했었습니다. 그것은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났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때 파스칼은 조셉과 로니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일어났던 일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잠재적인 설명을 발견했습니다. 파스칼은 그룹에게 션이 그들의 세계로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루 크리스탈로 알려진 고대 유물을 통해서 말이죠. 이 크리스탈은 오래전 안도라와 지상 세계 사이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이전에 션을 그들의 세계로 보냈다면 이번에는 션과 에밀리오 둘 다 지상으로 되돌려 보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상 세계로 돌아온 에밀리오는 집으로 돌아와 션과 함께 앉아 격려하며 그를 하젠자와 직접 만나게 하려고 알게 된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션은 여전히 가족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과거의 진실을 듣고 난 후에도 그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고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에밀리오가 마련한 만남 장소에 도착했고 션은 즉시 하젠자에게 따졌습니다. 날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션이 물었습니다. 주저없이 하젠자는 대답했다. 너는 내 아들이고 언제나 내 아들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안도라에 하는 짓을 멈춰야 해요. 하젠자는 어리둥절해하며 그가 무슨 뜻인지 물었다. 션은 그때 끔찍한 진실을 밝혔다. 안도라는 그의 탓에 죽어가고 있었다. 그가 계속 뽑아내던 에너지는 안도라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었고 가뭄과 파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젠자는 그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간 에너지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지표면의 오염을 줄이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일본에서 그뿐만 아니라 그가 훔친 에너지가 없었다면 그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어린 시절 션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션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젠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습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내 때문에 안도라 사람들이 다 죽을 거야. 그럴 순 없어. 이 말을 들은 하젠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내게 선택권이 없군. 예고 없이 그는 총을 꺼내 션에게 겨누며 죽이려 했다. 에밀리오는 순간적으로 반응하여 션을 보호하려고 앞으로 뛰어들었다. 바로 그 순간 션 안의 수정이 다시 활성화되며 새로운 차원문을 열었다. 순식간에 션과 에밀리오는 안도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아무 곳에나 떨어지는 대신 그들은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격렬한 전투에 미샤, 펠릭스, 후라도, 루이스가 이벨다와 싸우고 있는 곳에 션과 에밀리오가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왜 그들이 거기에 있는지 즉시 질문했습니다. 있었는지. 하지만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투는 여전히 격렬했습니다. 주저없이 션과 에밀리오는 무기를 뽑아 이벨다를 공격했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하지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벨다는 괴기하고 기괴한 거대한 괴물로 변했습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모습으로. 그것은 격렬하게 포효하며 미샤를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펠릭스와 루이스는 그녀를 보호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괴물이 된 이벨다는 그들을 제압하고 두 사람 모두를 쓰러뜨렸습니다. 부상이 심각했어요. 특히 펠릭스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불리한 상황임을 깨닫고 팀 전체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려운 후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엘리아는 방에 혼자 남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아가 걱정된 알리시아는 리더에게 다가가 자신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엘리아가 음식도 물도 없이 너무 오래 방에 있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녀는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엘리아가 안도라의 에너지 문제를 파악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었고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알리시아의 걱정은 사실로 드러났다. 갑자기 엘리아의 방에서 큰 소리가 났다. 놀란 그룹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즉시 그를 의료센터로 데려갔다. 의식을 되찾자마자 그들은 그에게 급히 무엇을 발견했는지 물었다. 발견했는지. 엘리아는 여전히 약한 상태였지만 자신이 본 것을 밝혔다. 안도라의 에너지가 새고 있다. 터니보그라는 곳으로 흡수되고 있다. 하지만 더 설명하기도 전에 그의 몸은 다시 기력을 잃고 버티지 못했다. 리더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엘리아의 연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파스칼과 나머지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파스칼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터니보그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은 외계인이 건설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아가 옳다면 그 전설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즉시 거기에 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션과 에밀리오가 방에 들어와 자신들도 터니보그로 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션과 에밀리오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션은 에너지 누출 사실을 알자마자 깊은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사과하며 아버지가 안도라의 에너지를 훔친 장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헤이젠자의 행동에 대해 그가 밝혀낸 모든 진실을 모두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하젠자를 막아야 했습니다. 턴비보그에 빨리 가기 위해 알리샤는 플레어온에게 변신하여 용이 되라고 지시했고 션, 에밀리오, 파스칼은 앞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먼저 도시를 정찰하는 것이었고 다른 이들은 뒤에 남아 성과 수도를 강화했습니다. 궁정과 수도를 방어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재앙이 닥쳤습니다. 션, 에밀리오, 파스칼이 플레어온을 타고 이륙하려는 순간 이벨다의 거대한 모습이 갑자기 다시 나타나 그들의 탈출을 막았습니다. 짐승이 플레어온에게 달려들어 이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파스칼은 떨어져 이벨다의 거대한 몸 위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파스칼은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폭발물을 꺼내 들고 션과 에밀리오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투르니복으로 가.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폭탄을 작동시켰다. 플레어온이 도망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면서 플레어온이 이륙해서 도망칠 수 있도록 그들의 뒤에서 폭발이 일어나자 션과 에밀리오는 파스칼의 이름을 외쳤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날아가 버렸다. 쓰러진 친구를 두고 플레어온은 엄청난 속도로 날아서 그들을 투르니복으로 향하게 했다. 한편 조셉은 파스칼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를 찾았다. 그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를 찾겠다는 결심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다시 전장으로 돌아와서 리더와 나머지 팀원들은 여전히 이벨다의 괴물 같은 모습과 싸우고 있었다. 이벨다의 괴물 같은 모습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아무리 공격해도 그 생물을 너무 강했다. 그 순간 주라디토는 이것이 자신이 끝맺어야 할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오랜 친구는 괴물이 되었고 그는 자신만이 이것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영원히. 주저없이 후라디토는 짐승을 향해 곧장 돌진하여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다. 다른 이들이 그를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무시했다. 괴물은 거대한 입을 벌려 그를 통째로 삼켰다. 하지만 후라디토는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 짐승의 안쪽에서 파스칼의 폭탄을 터뜨리자 그 생물을 내부에서 폭발했다. 아이벨다는 마침내 죽었다. 하지만 후라디토도 그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팀 전체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셉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파스칼의 흔적을 찾아 전장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근처 땅에 놓여있는 단 한 짝의 신발을. 조셉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 말은 파스칼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파스칼의 이름을 외치며 응답을 기도했다. 같은 시각 션과 에밀리오는 마침내 트르나바그에 도착했다. 그 도시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그곳에는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거대한 탑이 있었다. 그 꼭대기에는 거대한 수정이 공중에 떠 있었고 섬뜩한 션이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즉시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그 수정이 안도라의 에너지가 새는 이유일 것입니다. 에밀리오를 향해 돌아서며 그는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파괴해야 해요. 주저없이 그들은 모두 무기를 뽑아 수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른 차원의 문에서 또 다른 무기가 나타나 그들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서는 순간 한 인물이 차원의 문을 통해 걸어 나왔습니다. 하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마주했고 자신 또한 파란 수정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션과 에밀리오와는 달리 그의 안도라 무기는 그의 실험실에서 개조되었다. 일반적인 칼날 대신 그의 무기는 거대한 기계식 촉수팔로 변형되어 놀라운 속도와 힘으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전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하젠자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요셉은 파스칼을 계속 불렀고 그의 목소리는 전장에 메아리쳤다. 희망을 잃기 시작할 무렵 파스칼이 마침내 응답했다. 요셉은 즉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고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파스칼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다치지 않았다. 안도감과 기쁨이 그를 압도했고 그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재빨리 파스칼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왔고 함께 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한편 에밀리오와 션은 여전히 하젠자와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싸움은 끔찍하게 돌아섰다. 하젠자는 에밀리오를 쉴 새 없이 공격하며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세게 내리쳤다. 일어설 수 없었다. 동시에 션은 하젠자의 기계 촉수 팔에 단단히 감겨 완전히 속수무책이었다. 도울 수 없었다. 그러고는 하젠자는 팔을 들어 올리며 션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다. 션에게 이것이 끝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기계팔이 션을 닿기 직전 하젠자는 주저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션, 함께했던 시간들, 가족으로서 나누었던 순간들이 그의 머릿속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순간들, 처음으로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오는 힘을 되찾고 일어섰습니다. 션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된 그는 그의 무기가 갑자기 진화하여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전보다 더욱. 주저없이 그는 하젠자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고 마침내 그를 죽였다. 하지만 션은 아버지의 죽음에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슬픔에 잠겨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키워준 그를 애도하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에밀리오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죄책감을 느끼며 사과했다. 하지만 션은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당신이 날 구했어요. 하젠자의 부재로 투르니보그 꼭대기에 거대한 수정이 불안정해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지기 전에 플레어온이 날아와 그들을 구출하여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궁전으로 무사히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안도라가 구출되었다는 소식에 수도 전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사람들은 성대한 축제를 열었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안도감에 찬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축하연 중간에 션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잠시 혼자 있고 싶었어요. 에밀리오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밤하늘 아래 서서 션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표면으로 돌아가야 해요. 에밀리오는 이해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슬픔을 느꼈습니다. 친구와 작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악수를 했다. 수많은 전투를 함께 치른 두 형제의 침묵의 작별이었다. 함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투를 치렀던. 그러자 션은 자신의 안에 있는 파란 수정에 집중하며 감정을 쏟아 지상으로 통하는 차원문을 열었다. 지상으로 통하는 차원문을 열기 위해 그가 차원문을 통과하자마자 수정은 그의 가슴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두세 개를 잇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이다. 두세 개를 잇는 마지막 연결고리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션은 안도라를 결코 잊지 않았다. 그곳에서 만들었던 모든 기억, 모든 모험,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그와 함께 남았습니다. 영원히.